안녕하세요. 엄연미입니다. 간헐적 단식이 몸의 휴식과 회복을 돕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여성분들의 경우 분명 어제는 16시간 단식도 거뜬했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자꾸 뭔가 먹고 싶었던 경험이 한 번쯤 있으셨을 거예요. 배가 고픈 건 아닌데 이상하게 음식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단식 시간을 정해놨으니까 못 채우면 찝찝해서 꾹 참고 버티죠. 그렇게 기다리던 식사 시간이 되면 첫 끼를 급하게 많이 먹고 이어서 디저트까지 찾게 됩니다. 밤에는 또 야식 생각이 나고요. 그러면 이렇게 또 자책을 하죠. 또 실패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반응을 자신의 정신력이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단식 시간을 줄이면 실패라고 생각했고 배가 고픈데 먹으면 제가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살피기보다 오히려 더 오래 굶고 더 적게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들이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해서는 안 될 실수 10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내용은 제가 4년 동안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겪었던 실수와 시행착오를 기반으로 준비했습니다. 10가지 중 3가지 이상이 해당되신다면 더 오래 굶기 전에 지금의 방법부터 좀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실수는요. 체중이 줄고 있더라도 단식 강도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몸의 경고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보시고 건강하게 간헐적 단식하시면서 그 효과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실수는요. 처음부터 16시간, 18시간 단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면 무조건 16대 8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녁 8시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낮 12시까지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해봤더니 공복 상태에서 내내 음식 생각만 나고 첫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급하게 많이 먹고 저녁까지 계속 간식과 야식이 당긴다면 현재 단식 시간이 내 몸에는 너무 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2시간의 야간 공복부터 시작하셔도 괜찮거든요. 특히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주로 하셨던 분들은요. 12시간 공복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16시간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12시간 야간 공복을 먼저 실천해 보세요. 저녁 7시에 식사를 끝냈다면 다음날 오전 7시에 첫 식사를 하는 거죠. 처음 시작하실 때는 단식을 성공하기 위해서 일부러 조금 일찍 주무실 필요도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으면 정서적 허기나 또 실제로 소화가 되면서 느끼는 허기가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야식 생각이 절로 나겠죠? 그러니까 몸이 간헐적 단식, 즉 공복 상태를 적응할 때까지는 의도적으로 잠을 좀 빨리 충분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12시간이 편할 때 13시간, 14시간으로 천천히 늘려보세요. 단식은 가장 오래 참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가 아닙니다. 단식이 끝난 뒤에도 식욕이나 일상이 안정적인 리듬을 가져야 해요. 그게 지금 내 몸에 맞는 단식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요. 한 달 내내 같은 단식 시간을 고집하는 겁니다. 어제 16시간 단식에 쉬었다고 해서 오늘도 반드시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여성의 몸은요. 생리주기에 따라서 식욕과 수면, 체온, 피로감이 달라집니다. 생리가 끝난 뒤에는 공복이 비교적 편하게 느껴지는 반면 배란 후나 생리 전에는 평소보다 음식이 더 자주 생각나고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이 당길 수 있어요. 몸이 붓거나 잠이 깨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2025년 뉴트리션 리뷰즈에 실린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에서도 황체기에는 남포기보다 에너지 섭취량이 더 높았고 그 차이는 하루 168칼로리 정도로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생리전 식욕이 올라오는 걸 단순히 의지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16시간이 쉬었는데 이번 주에는 12시간이 힘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몸의 조건이 달라진 것을 보지 않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지난주에는 됐는데 이번 주에는 안 되지? 그리고 또 다시 의지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죠. 저도 예전에는 단식 시간을 줄이면 실패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16시간 단식을 하던 사람이 12시간으로 줄이면 뭔가 기분이 실패하는 것만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간을 줄일 줄 아는 것도 단식을 잘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몸은 매일 같은 성과를 내야 하는 기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호르몬 주기, 즉 생리 주기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여성의 다이어트는 이렇게 달라야 합니다. 평소 16시간을 기본적으로 하셨더라도 배란기나 생리 전 약 일주일 정도 식욕이 강해지고 수면 상태가 나빠졌다면 시간을 줄이셔야 합니다. 특히 생리 전에는 단식을 무리하게 이어가기보다는 몸의 안정을 위해 단식을 쉬거나 아주 짧게 가져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오래 단식했다고 무조건 체중이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생리 주기에 따라 체중이 잘 안 빠지는 날도 있고 오히려 더 잘 빠지는 날도 있습니다. 자세한 여성의 생리 주기에 맞는 단식 시간은 다음 영상으로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간략하게 더보기란에 적어둘 테니까 꼭 보시고 저장해 주셨다가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식 시간을 줄이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조절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요. 생리 전 식욕을 무조건 억누르는 것입니다. 생리 전에 밥이나 빵, 초콜릿 같은 것들이 당기면 다이어트를 망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굶고 밤에는 참지 못하고 과자나 빵을 한꺼번에 먹게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탄수화물을 먹는 것 자체보다 오랫동안 막 억누르다가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그 패턴입니다. 생리 전에 식욕이 강해졌다면 과자나 디저트로 버티기보다 단백질과 지방의 양을 좀 더 늘려보세요. 그리고 식사 안에 밥이나 고구마, 베리류 혹은 덜 익은 바나나처럼 자연식품 형태의 탄수화물을 계획해서 넣어보세요. 밤에 폭식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식사 안에서 적당량 먹는 편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생리 전에는 단식을 멈추고 식사를 잘 챙기셔서 몸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일이 우선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요. 단식, 저칼로리, 고강도 운동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빨리 살을 빼고 싶은 마음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시작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아침은 굶고 점심과 저녁은 아주 적게 먹고 운동은 매일 강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체중이 빨리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피로가 심해지고 잠이 깨고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하루 종일 음식 생각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몸에 들어오는 에너지는 줄었는데 사용하는 에너지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2025년 스포츠 메디슨에 실린 저에너지 가용성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에서는 운동과 몸의 기본 기능에 쓰이는 에너지가 섭취 열량보다 많아질 때 저에너지 가용성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이 상태가 심해지면 대사율, 생리 기능, 면역 기능, 뼈 건강, 운동 수행 능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했는데요. 그러니까 단식, 저칼로리, 고강도 운동을 한 번에 밀어붙이는 건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몸 입장에서는 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몸은 생존에 꼭 필요한 기능을 우선순위에 두고 생리나 배란, 모발 성장처럼 에너지가 많이 들지만 당장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기능을 줄이기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리불순, 탈모, 피로감, 추위, 식욕 폭발 같은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식을 시작했다면 운동 강도와 식사량까지 한꺼번에 극단적으로 바꾸지 마시고 하나가 적응이 되면 다음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그 안에서 또 조율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한 가지씩 바꾸고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여성들은 운동도 호르몬의 시기에 맞게 조절을 하셔야 하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정리해서 다음 영상에서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요. 전날 많이 먹었다고 다음날 벌주듯 굶는 거. 전날 과식이나 폭식을 하고 나면 다음날 꼭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은 굶어야지. 점심까지 버티면 어제 먹은 걸 좀 소모할 수 있겠지? 하지만 이 방식은 과식과 굶기를 반복하는 악순환을 만들기 쉽습니다. 많이 먹고 죄책감 때문에 오래 굶고 허기가 너무 커져서 다시 많이 먹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많이 먹은 다음 날을 수습해야 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몸이 진짜 배고픈지 아니면 회복이 필요한지 살피기보다는 어제의 날을 벌주듯이 굶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다이어트는 어제의 날을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몸을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많이 먹은 다음 날에는 반대 방향으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식사 리듬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날 많이 먹어서 아침에 배가 고프지 않다면 첫 식사를 늦출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픈데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허기가 찾아오면 첫 식사를 드시면 됩니다. 진짜 허기가 찾아오는 그 첫 식사의 시간이 생리주기에 따라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꼭 생리주기에 맞춰서 식사 시간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의 자연스러운 배고픔을 기다리는 것과 어제 먹은 것을 없애기 위해 벌 주듯이 굶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겠죠? 6번째 실수, 단식 후에 첫 식사를 고탄수화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16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첫 식사가 빵, 커피, 라면, 김밥, 샌드위치나 주스 같은 고탄수 정제식품이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혈당이 떨어지면서 다시 간식이 당길 수 있습니다. 먹는 순간에는 배가 부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단백질과 지방으로부터 영양 가치가 높은 음식을 먹지 못하고 영양이 부족한 식사를 하신다면 만족감이 오래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 단식을 하니까 식욕이 더 커졌나 보다. 난 단식과 맞지 않아. 하지만 실제로는 단식 자체보다 첫 식사가 몸을 충분히 채워주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는 것은 공복 시간보다 그 이후의 식욕입니다. 공복을 몇 시간 유지했는지도 참 중요하지만요. 그 공복이 끝난 뒤에 내가 어떤 음식을 찾고 있는지, 얼마나 안정적으로 먹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단식 후에 첫 식사에는 고기, 육수나 또 달걀, 특히 반추동물, 생선, 해산물처럼 단백질이 충분한 음식들을 먼저 드세요. 만약 단식 후에 첫 식사를 질 좋은 음식으로 먹었는데도 다른 음식이 계속 생각난다면 충분히 드셨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내 머리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준치의 충분히와 실제 내 몸이 느끼는 충분히가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몸에 필요한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계산했을 때 약 200g 정도가 기준인데요. 실제로 한 끼의 고기를 350g 정도 충분히 먹었을 때 디저트 생각이 나지 않거든요. 이건 누구나 350g을 먹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몸이 안정감을 느끼는 양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몸은 모두 다르고 내 몸이 요구하는 양이 때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공복 시간을 얼마나 길게 유지했는지보다 공복 후 무엇을 얼마나 먹었는지가 그날의 식욕을 더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실수는요. 모든 배고픔을 지방이 타는 신호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단식 중에 배가 고프면 지방이 타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무조건 참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가벼운 허기는 공복 중에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모든 불편함을 좋은 신호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생리주기를 생각하지 않고 오랜 시간 공복으로 차를 탔는데 멀미가 나서 어지럽고 울렁거리고 손 떨리고 식은땀이 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지럽고 손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집중력이 크게 떨어지거나 두통, 무기력함이 계속되는데도 이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억지로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단식 후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먹는 일이 반복된다면 잘 적응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현재 방식이 좀 내 몸에는 과하다는 신호일 수가 있거든요. 좋은 단식은 일상생활을 힘들게 만들면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공복을 깨는 것이 아깝다면 먼저 소금물로 허기를 달래보시고 그래도 계속되는 허기가 있다면 진짜 허기일 수 있으니까요. 꼭 질 좋은 식사로 챙겨 드세요. 그럴 때는 몸에 필요한 식사를 섭취하셔야 몸이 안정감을 느끼고 이후의 일들을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8번째 실수는요. 잠을 못 잔 날에도 평소와 똑같이 단식하는 것. 잠을 제대로 못 잔 다음 날은요. 유난히 단 음식이 생각나고 식욕 조절이 정말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수면 제한 연구들을 종합한 메타 분석에서는 17개 연구를 검토했고 그중 11개 연구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수면이 부족했을 때 에너지 섭취량이 평균 385칼로리나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잔 다음날 식욕이 올라오는 건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찾는 반응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어김없이 오후에 식욕이 올라와서 간식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7시간에서 8시간 수면 시간을 꼭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수면 때문에 식욕이 올라오는 것을 몰랐을 때는요. 늘 밥을 먹고 과자를 한두 봉지씩 먹고 후회를 하곤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분명 이 상태를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제 잘 못했으니까 오늘은 더 잘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날은 오히려 단식과 운동을 더 철저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몸이 이미 피곤한 상태라면 평소보다 단식 시간을 한두 시간 줄이고 운동 강도를 낮추고 식사량을 지나치게 줄이지 않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특히 생리전과 수면 부족이 딱 겹치면요. 평소보다 단 음식이 훨씬 더 참기 힘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날은 의지가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낮잠이나 잠시의 휴식으로 피로를 회복하는 것부터 신경 쓰셔야 합니다. 쉬는 것은요.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과정입니다.
9번째 실수는요. 커피나 또 음료로 계속 허기를 덮는 것인데요. 저도 방탄커피를 참 좋아하는데요. 단식에 대한 이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짧았을 때는요. 배가 고플 때마다 커피나 음료, 방탄커피로 버티려고 노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배고픔을 없애는 것이 단식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배고픔을 없애는 것보다 왜 배고픈지를 구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이런 음료가 허기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요. 실제로 식사가 필요한 상태인데도 계속 음료로만 버티면 몸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배고픔의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또 버터나 오일이 들어간 커피는요. 열량이 있기 때문에 물만 마시는 공복과는 좀 다르거든요. 아침 식사를 대신하려는 것인지 식사 횟수를 줄이기 위한 것인지 단순히 허기를 억누르기 위한 것인지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커피나 또 다른 대체 식품을 여러 잔 마셔야만 한다면 현재 단식 시간이 너무 길거나 이전의 식사가 부족하지 않았는지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실수는요. 몸의 경고 신호보다 체중 숫자만 보던 거예요. 마지막 실수가 가장 중요한데요. 여자라서 쉽게 놓을 수 없는 것이 이 체중계의 숫자죠. 그런데 체중이 줄고 있다는 이유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모두 무시하는 거,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생리주기가 갑자기 불규칙해지고 생리가 멈추거나 부정출혈이 반복되고 잠이 자주 깨고 추위를 심하게 타고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하루 종일 음식 생각이 난다면 현재 단식 방식을 한 번 더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탈모가 심해지거나 피로와 예민함이 계속되고 폭식과 죄책감이 반복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체중은 줄었지만 수면과 생리, 감정과 식욕이 모두 무너졌다면 그 방법을 과연 건강한 감량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체중보다 수면과 생리, 그리고 음식에 대한 안정감, 몸의 흐름과 리듬을 함께 봅니다. 자, 체중이 내려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요. 그 과정에서 잠을 못 자고 생리가 흔들리고 하루 종일 음식에 끌려다니면 저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가벼운 몸 하나가 아니라 잘 자고 잘 움직이고 음식에 끌려다니지 않는 그런 삶이기 때문입니다. 단식의 성공 기준을 체중계 숫자 하나로만 정하지 마시고요. 다이어트로 생리가 멈추거나 부정출혈, 심한 어지러움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식 시간만 조절하지 마시고 의료진의 진료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성은 어떻게 단식을 시작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10가지 실수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여자는 단식에 너무 많은 제한을 가지고 있다. 단식을 하는 말이야 말하는 말이야. 아, 또 너무 복잡하다. 그런데 전혀 복잡하지 않고요. 단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몸의 상태와 상관없이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현실적인 시작은 12시간의 야간 공복이고요. 몸의 반응을 함께 기록해보세요. 아침 컨디션과 기분을 살펴보시고 공복 중에 음식 생각이 지나치게 많지는 않은지, 첫 식사를 천천히 할 수 있는지, 오후 간식이나 야식이 당기지는 않는지, 현재 생리 주기에 맞게 내가 가고 있는지, 12시간이 편안하고 식욕도 안정적이라면 13시간, 14시간으로 점차 늘리셔도 좋습니다. 반대로 생리 전이거나 잠을 제대로 못 잤거나 스트레스가 많고 피곤하다면 평소보다 한두 시간 줄여도 괜찮습니다. 좋은 재료를 몸에 넣어주는 것, 지속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복 시간이 짧더라도 식사를 안정적으로 하고 하루 종일 군것질이나 고탄수 음식 없이 지낼 수 있다면 그 단식이 현재 내 몸에 더 잘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이 10가지 실수 중에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잘 생각해 보셔서 내 몸이 회복되는 단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창조된 대로 회복되는 그날까지, 다이어트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그날까지 오늘도 감사합니다.